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9회 수원시의 임시회 폐회 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윤경선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임용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수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임용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직무수행 능력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자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맞게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및 주요 현안 사업에 관한 정책 소견 등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병진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오늘 인사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진행에 앞서 오늘 인사청문회의 절차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고 청문이 종료되면 청문 내용을 정리하여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임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병진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임용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후보자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5년 1월 22일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후보자 이병진. 수원도시재단의 채용 절차에 관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좀 대충 보셨습니까? 네, 주의 조치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 의결 절차가 누락되고 시 주무부서와 협의가 문서로 진행되지 않은 점, 그리고 응시자 구비 서류로 직무와 무관한 정보를 요구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누락과 불필요한 서류 요구가 발생한 원인을 우리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에 이 채용 절차가 진행될 때 철저히 제가 책임자로서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채용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 후보님의 구상과 계획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 특성상 계약직 인원들이 수시 선발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있어서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철저히 진행하도록, 그리고 해당 경영지원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실장님과 담당자와 철저히 이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개선 방안이 조직 내부의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 재단의 신뢰 회복 및 대외적인 이미지 강화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통한 효과는 일단 저희 재단의 이미지 확보를 하는데, 투명한 청렴한 도시재단의 이미지를 확보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적임자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 도시재단에서 저연차 직원들의 퇴사 문제가 조직의 안정성과 조직 가능성을 위협하는 사회적인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생각합니다. 수원도시재단 역시 저연차 직원들의 이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탈은 우리 조직의 업무 연속성과 안정성을 저해시킬 뿐 아니라 신규 인력 채용과 교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또 증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이런 저연차 직원들의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 조직에 대한 충성도나 소속감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극복하기 위한 거는 동기부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복지 후생에 대한 혜택들을 좀 또 조직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하고, 이 재단 내 직원들이, 저연차 직원들이 승진의 기회나 여러 가지 보상의 기회 등을 공평하게 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연차 직원들이 직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재단의 비전과 가치를 실현하고 조직을 발전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을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 수원도시재단이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 잡고 지역사회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핵심 기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 후보자님은 각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 참 능력을 많이 발휘하신 능력자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최대치로 발현해 있어서 저희 도시재단이 꼭 훌륭한 최고인 그런 재단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존에는 이제 정치인 이병진만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경영 그리고 뭐 CEO 이런 이병진이라는 다른 면모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좀 여쭤볼 게 좀 있어서 아까 모두 발언에 우리 후보자께서 창의적, 혁신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네. 우리 도시재단이 이제 앞으로 우리 후보자께서 임명이 된다 하면 혁신의 과제가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장 먼저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일은 지금 도시재단의 대표 사업으로 꼽을 수 있는 세빛하우스 집수리 사업, 그리고 상권 활성화, 올해 처음 생겨서 하는 상권 활성화 창업지원센터 등이 있는데, 저는 기존에 있는 세빛하우스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본부의 역할들을 좀 혁신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지원센터 역할들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이제는 보육에서 성장으로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대표 성공 모델을 좀 만들어내야만 전국의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청년들, 스타트업들이 수원으로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창업지원센터도 좀 기업지원센터라고 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위탁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까지의 위탁이 만료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창업지원센터를 기업지원센터로 키우고 그 안에 창업지원팀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대표 성공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가 영업사원의 역할까지 자처할 계획입니다. 아마 뭐 내용을 들으셨겠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작년 행감이나 저희가 도시재단의 업무 보고 할 때 본 의원이 도시재단의 앞으로의 향후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도시재단이 도시 이 재생과 경제, 뭐 생태, 주거복지뿐만 아니라 복지재단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이제 복지 상임위도 공감을 하셨는데, 혹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 이사장님이나 우리 후보자께서 계획했던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는 이번 도시재단 이사장에 응모하면서 도시재단의 설립 목적이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지속 가능 도시를 위해서 만들어진 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의 지속성, 환경 지속성, 경제 지속성이 대표적인 텐데, 사회 지속성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주거 복지 분야는 현재 재단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는 복지 분야도 도시재단에서 사회 지속성 차원에서 업무를 저희 고유 산업으로 업무를 맡는 것이 앞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게 검토가 아니라 저는 실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이 복지에 관련해서 관심 많은 의원님들도 솔직히 저희 이제 수원시가 복지재단을 설립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많습니다. 다만 이 도시재단이 복지재단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아마 시장의 생각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원들도 다 적극적으로 응원을 드리고
지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께서 말씀 주신 그 의견대로 지속 가능한 부분이 도시와 뭐 주거 복지뿐만이 아니라 이 복지의 전반적인 부분을 도시재단에서 맡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은 아마 후보자도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공감하고 계시잖아요. 네. 만약에 임용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도시재단에서 하는 이 주거복지 작은 사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원시에서 진행하는 복지 사업을 대다수가 도시재단에서 일어났으면 좀 좋겠다. 지속 가능 도시를 위한 사업에 복지가 빠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재단의 역량과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봤을 때 복지 분야에서 전체 복지 분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를 도시 재단에서 할 수는 없고, 재단에서 할 수 있는 파트를 좀 가져다가 사업을 펼치는 게, 그리고 의원님들과 좀 상의를 해서 가장 필요한, 먼저 선제적으로 필요한 복지 분야의 사업들을 도시재단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병진이라는 정치인, 또 이병진이라는 경영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만나서 활동을 같이 했었고, 이 조직의 리더로서 또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할지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한 오세철 의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도시재단이 단순히 이 리더가 바뀌어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바뀔 거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저희 의원들의 마음 꼭 지켜주시라고 믿고, 도시재단이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직원들이 이사장에 임용되기는 쉽지는 않은 자리 아닙니까? 네. 네. 그렇다면 저연차 직원들이나 이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실력을 쌓아서 갈 수 없는 자리인 만큼 무게는 또 중요하다. 하지만 이 직원들이 본인들의 능력을 발휘해서 어떤 그 성과라든지 진급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현재 부합하게 잘 운영이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인사가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은 네. 지금까지는 상급자에게 잘 보이는 직원들에게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면, 네. 그런 기존의 네. 그런 직장 문화였다면 저는 상급자와 하급자 모두 함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네. 다면 평가제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상급자하고 유대 관계가 그것도 조직 내 중요하기 때문에 전혀 그걸 갖다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실력과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인간 역량과 같이 복합적으로 판단이 돼서 그 사람들의 성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네, 제가 네.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우리 그 후보자님께서는 또 사업가로서도 또 청년 사업가로서도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그 청년 스타트업이라는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재단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까 대략 30여 명 정도의 그 직원을 운영하셨다고 했는데 대략적인 조직도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셨는지 그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획사와 네. 2006년부터 시작했던 네. 사업이 별도의 법인 사업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 사업이 이제 그렇게 운영이 됐던 거였는데요. 네. 당 최초에는 거기가 이제 인테리어 대기업의 네. 일벤더로서 인테리어 회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확장되면서 제조업까지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직접 제조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이나 공장 같은 걸 네, 했다는 공장. 겁니까? 그러면 네. 그 직원들은 직접 고용한 겁니까? 아웃소싱으로 직접 고용했습니까? 그게 저희 어떻게 보면 좀 경영적으로 어려워진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또한 하시면서도 성공됐지만 중간에 실패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라고 좀 봐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하는 사람이고, 청년들에게 그런 차후 이사장이 되면 그런 본인의 그 경험과 노하우를 많이 직접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운영하실 때 보면은 어떤 전략 기획이나 이런 것보다도 영업 쪽이라든지 제조하는 데 좀 많이 비중을 두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추정하자면은. 저는 경영자이기 때문에 영업 쪽에 그렇죠. 더 많은 치중을 그렇죠. 뒀습니다. 네. 어느 회사든지 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조직이든지
활동력이 있고 영업 쪽 있는 쪽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우리 이사재단에 보면은 인사조직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일하는 부서는 다른 데도 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도시본부라든지 경제본부에서 일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 조직 내 보면 이쪽에는 정원의 사람 수가 좀 미달이 돼 있고 다른 경영기획실이라든지 혁신전략팀 같은 경우는 정원보다 좀 많은 걸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경영기획실이나 이런 거는 뭐 회계, 뭐 인사 이런 쪽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 부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조직 내 정원을 보면은 도시본부나 경제본부가 조금 부족하다.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직무 수행 계획서에 썼지만 경영지원실과 혁신전략팀을 통합해서 네. 인력을 좀 조정할 계획이고요. 또한 지금 제가 알기로 한 분은 좀 아마 2월 달부로 휴직 네. 아마 지금 그런 상태고 네. 아마 조정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실무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곳에 인원들이 더 많이 배치될 수 네. 있도록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그 도시재단의 가장 큰 성과가 행궁동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차없는 그 녹색교통 그 차없는 도시를 이제 행궁동에서 만들면서 그 옆쪽에 그 건너편 차도 옆쪽으로 해가지고 거점을 만들어서 행궁동을 좀 확장시켜서 이제 더 많은 도시재생에 활성화를 시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혹시 후보자님께서 만약에 이사장이 채용이 되고 이제 이사장이 되신다고 하면은 혹시 수원에 행궁동에 버금갈 만한 곳을 좀 생각하신 곳이 혹시 있는지? 저 또한 도시 재생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네네. 행궁동의 골목 문화를 보면서 제가 자라볼 때 그 골목 문화를 느낄 수 있어서 도시 재생의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고 2018년도에 연무동과 세류동 도시 재생 사업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요청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국토부도 직접 방문해서 수원시가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습니다. 행궁동은 수원 화성이라고 하고 있는 기본적인 관광 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고 또한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인해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렇다 보니까 재산 가치가 높아지게 됐고요. 서둔동 저희 요번에 수주한 서둔동 도시재생 뉴빌리지 사업 간에도 제가 현장을 얼마 전에 가봤습니다. 근데 반대 현수막도 좀 있더라고요. 어디 가나 어느 세류동 저희 할 때도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재생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은 인식 변화가 가장 주민들의 인식 변화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원에서 가장 행궁동 이후에 성공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은 제가 다른 곳은 아직까지 자주 가보질 못해서 제가 세류동 저희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상권 중심의 도시재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도 1년에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3억 6천의 매출도 높였고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다 보니까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세류동을 한번 저는 후보지로 중점적으로. 생각해 볼 네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세류동, 뭐 서둔동 지금 하고 있는 연무동 다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예산이 거의 마무리한 게 아닌가요? 마무리됐고요. 네. 연무동 같은 경우는 어울림센터가 지금 중간에 공사업체가 문제가 생겨서 지금 공사가 중단됐지만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네네. 세류동은 순조롭게 진행돼서 2026년에 어울림센터가 만들어진다면 주차 공간도 확보되고 공간이 확보되면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 주민 자생력들이 좀 갖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비도 다 쓰고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되는 단계에서 좀 다시 한번 그 국토부와의 연계를 통해서 좀 국비를 받아와서 좀 저희
이제는 뉴빌리지 사업이죠. 뉴빌리지 사업이 좀 더 확장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좀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게 방금 이제 후보자님께서 뉴빌리지 사업에 대한 걸 말씀하셨는데 서둔동에 좀 분쟁이 좀 있어요. 앞으로 이제 부임하시고 제일 먼저 그 해결해야 될 좀 사안이 서둔동 뉴빌리지 사업에 대한 분쟁 정도의 해결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사장님께서 혹시 앞으로 그 뉴빌리지 사업의 분쟁을 어떤 식으로 좀 해결할 좀 자신만의 특화된 좀 방안이 있는지. 저희 재단은 소프트웨어적인 네. 부분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재생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충분히 그런 소통 능력을 갖고 맞습니다. 시민들과의 조종자 역할로서 저희 그 재단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역량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주민들의 인식도 변화되지 않을까 싶고 저 또한 직접적으로 제가 필요하면 직접 나서서 주민들과 상담하는 시간, 면담하는 시간, 회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에서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보는 의원도 판단되니 지역구에 김수진 의원님도 계시고 유재환 의원도 있고 저도 있으니까 그런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같이 좀 힘을 합쳐서 문제는 사업은 첫 삽을 떴으니 좀 어떻게든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성과를 내야 되는 게 또 재단의 목표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할 때도 잘하실 거라 믿지만 저희 의원님들도 잘 이렇게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같이 가서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싶은 게 저희 그 이런 소문이 좀 있더라고요. 그 모든 그 행정에서 시작을 이제 시청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뭐죠? 그러니까 마지막 사후 처리나 이제 처리하는 건 다 재단으로 이렇게 미루더라고요. 그게 중간 지원 조직의 약간 단점 아니면 단점이라고 좀 보이고 있어요. 모든 좀 하기 힘든 일, 깊이 하는 업무들은 다 재단으로 넘겨서 재단에 있는 그 직원들이 다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저 또한 이 의원이 되기 전에 도시재단과의 유기적인 이런 소통을 통해서 많은 일들 좀 같이 하긴 했었는데 그때 봤을 때부터도 그때 보았을 때부터 계속 느꼈던 거는 시청에서 계속 일이 이렇게 대물림돼서 내려오는 상황 속에서 이사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부터는 그 본청 그러니까 시청과의 본청과의 좀 관계 유지에 대해서도 조금 소통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모든 좀 하기 힘들고 기피하는 일들이 저희 직원들 아까 존경하는 현경환 의원님, 김동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밑에 있는 직원, 그 급수가 낮은 직원들이 그런 것 때문에 퇴사를 좀 많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좀 부임하시면은 그런 것부터 조금 잘 해결해서 본청과의 유기적인 그 업무량을 조금 같이 조절하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가장 노동 현장에서 갑질 문화 이 부분이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없애야 될 문화인데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제가 직접 파악한 내용은 아니지만 네네. 그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이 재단과 시와의 관계입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제가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저희가 6개 과를 상대하더라고요. 도시재단에서 수원시 6개 과를 상대하는데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과의 애로사항 청취하고 그 필요한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시 집행부에 건의하고 조율해 나가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지금 국회의원 보좌관의 경력을 좀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경력들이 도시재단의 이사장직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어떠한 관련이 되고 있는 건지 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후보자께서는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 같은 우리 실질적인 경험을 쌓으신 적이 있으실까요?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은 저희 재단의 고유 업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이제 경험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관련된 거는 제가 보좌관을 하면서 수원 도시 정책이나 여러 가지 공약 개발 이런 것들이 다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영통 지금 추진되고 있는 영통의 에코브리지 환경 생태육교 이 부분들은 제가
공약을 준비했던 거고요. 손해 동쪽 변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민국 최초의 유초중 통합학교 관련된 그 인근 개발 이런 것들에 제가 직접 관여한 부서는 아니었지만 중간자 역할로서 조정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 보좌관의 경험을 좀 본인의 성과라고 이제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좌관으로서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사실 국회의원의 보좌 지원에서 범위일 뿐이지 이거는 말씀하신 경험으로 이제 이 경험이 이제 이사장직에 부합하다라고는 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지금 후보자님께서 이제 가지고 계신 그 경험에 대해서 조금 좀 더 듣고 싶거든요. 네, 제가 갖고 있는 경험, 도시계획 경험, 직접적으로 제가 공직자로서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아니 이제 이러진 않았기 도시이사장 때문에 이제 도시장 이사장과의 이제 연관성이 있는 경험을 좀 듣고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진짜 그 많은 외의 일을 하고 경험들은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고유 업무가 시민과 시와의 그 협치 실행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정자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다 부처와 국회와 또 시민과 국회와 시와 주민과 시와 이렇게 연결하는 조정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전문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경력이 있다고 하시지만 사실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거기는 이제 이사장에 적합한 경력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후보자가 이사장직을 맡기 위해서 준비를 어떤 식으로 이제 해왔는지 혹시 이제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재단 이사장에 응모하게 되면서 준비했던 것은 관련된 인터넷 자료와 언론 자료 그리고 제가 주변에 아는 지인들 통해서 그리고 많은 분들 통해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받아서 관련해서 알게 됐고 현황들을 알게 됐고 저 준비하게 됐습니다. 인터넷 통해 가지고 그냥 이제 공부하신 걸로만 이제 그렇게 자료를 이제 준비하셨다라고 이제 알고 있으면 될까요? 계획을 하셨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뭐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지금 도시재단에 관련된 전문적 지식이랑 경험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후보자님께서 이사장직을 맡게 되신다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도시재단의 사업을 좀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실 계획이신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단은 저희 그 2개 본부와 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업을 펼치는 2개 본부에 7개 센터가 있는데 역량 있는 직원들이 마음껏 일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재단 이사장은 경영자의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이재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 불합리한 부분들을 막아줘야 될 부분은 때로는 막아줘야 되고 때로 또 새로운 사업을 신규 사업을 가져올 때 현경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규 사업들을 많이 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직원들이 잘 조직에 적응해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역할 직무 조정서부터 뭐 여러 가지 인사 관리 그런 것들을 책임지는 게 이사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응모했고 현재의 위치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제 경력 보정으로 인해서 좀 도시재단의 업무가 지연되거나 방해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예 전무한 거잖아요. 지금 경험에 대해서는 이제 업무 파악도 이제 굉장히 오래 걸리실 텐데 이제 어떻게 극복할 예정이신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자료들 받아서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취임하면 바로 하이직부터 면담을 제일 먼저 시작해서 조직 내 문제를 먼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아시다시피 그 관련된 내용의 그 직종에 그 업무를 하셨던 경험이 없으면 그 대표작으로서도 사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업무를 제가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 사업 관련된 것들은 2018년도부터 제가 관심 갖고 직접 국토부 직원들을 설득했던 과정들이 있어 왔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과정들을 제가 지역구에서 계속 지켜봐 왔고 또 나머지 창업 지원이나 기업 지원 이런 부분 또한 제가 국회에서 스타트업 활성화 사업들 창업 활성화 관련된 일들 이런
그 직능단체 여러 단체들과 간담회 또 민원 청취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제가 부서에서 업무를 하지 않았을 뿐.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은 사실은 보좌진으로서 즉 국회의원을 보좌할 때 같이 대동하니까 이제 연관성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정도의 경험으로는 이사장직의 실질적인 업무를 좀 수행하기는 좀 어렵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우려스러워가지고 우려를 포함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의 계획을 좀 여쭤보는 겁니다. 제 계획은 말씀드렸듯이 우리 직원들 도시재단 임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게 조율하고 판을 깔아주는 게 저의 이사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또한 업무를 제가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역할도 제 역할이고 지금도 현재 하고 있고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사람들을 채용하는 일도 많이 해보셨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기업할 때에 많은 채용 관계 일을 했고요. 직접 선발을 해야 되니까 마지막 최종 면접은 제가 받고 그리고 보좌진일 때 또한 제가 수석 보좌관으로서 보좌진 채용할 때 제가 역할을 했습니다. 예, 좀 전에 그 존경하는 오세철 의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했었고 투명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고 그리고 그 투명성과 더불어서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본 의원이 이런 그 질의를 드리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후보자께서의 채용 절차에서는 의혹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 뭐 1월 초쯤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저번 주, 저저번 주. 그러니까 아직 이 그 이사장 발표가 나기 전이죠. 그때 이미 후보자께서 수원시에 온다. 수원시에 관련된 부서로 온다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무슨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채용 절차에 보면 아시다시피 그 회의록에 보시면요. 응시자가 1명 이하일 경우에는 재공고를 하고 응시자가 5명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적격 여부만 판단하고 5명을 초과하는 경우 5명 이하의 면접 대상자를 정하여 면접 시름을 치를 계획입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응시자가 2분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은 면접 응시를 안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분이 공교롭게도 현 시장님을 전 공무원으로서 지지 선언을 하시고 선거 운동을 해주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인으로서 올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채용 절차에 있어서 그 현 시장님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한 분은 면접을 보지 않고 이게 결국에는 응시자가 1명인 것처럼 보이는 좀 의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좀 악의적인 소문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소문도 있었고 그러면은 이 채용 절차가 공정한가라는 의문이 좀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상적으로 공모 절차에 응모를 했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들은 제가 말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혹시 그러면은 재공고를 한 번 더 내서 채용하는 데 있어서 왜냐면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이 사실은 너무 좀 의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분이 지원을 했고 그 한 분이 이제 면접에 안 왔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까마귀 낮아 배 떨어진 건데 그러면은 채용 공고를 한 번 더 내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후보자가 있는지 원래는 재공고를 내는 게 맞는데 그 조건을 부합하려고 하기 위한 거 아니라는 의혹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채용 공고를 한 번 더 내시는 것까지 뭐 상관없습니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은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후보자가 말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후보자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공고에 지원을 했고 그리고서 면접을 봐서 지금 최종 후보자로 낙점이 된 건데 근데 지금 본 의원이 이렇게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의혹 제기를. 그럼 그거에 대해서 사실 시 입장에서는 그거를 후보자한테 갑자기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다시 재공고를 내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절차적으로. 근데 만약에 후보자께서 동의를 해준다면 시에서 그 정도는 한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만약에 재공고를 냈는데 아무도 없다면 이제 그대로 확정돼서 가는 거지만 최소한 한 번 더 재공고를 내는 게 원래 원칙에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제가 말한 대로 허수아비처럼 2명이 해서 1명이 그냥 면접을 안 봐서 탈락하는 형태를 취한 거라고 하면 이제 음모론으로 볼 수도 있겠죠.
완전한 소문이고 의혹일 수 있는데 그런 의혹이 있는데 후보자께서 만약에 좀 더 이거의 공정성을 기린다고 하면 그 제안은 혹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온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좀 동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블라인드 채용에 예.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장 후보도 블라인드 채용을 하나요? 블라인드 채용 절차는 이사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었고 또 면접 때 이름을 면접관들에게 제 이름이 들어가고 얼굴을 확인하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블라인드 채용에서 기본적으로 서류를 작성할 때 이제 지방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실 본인이 그 일했던 그런 경력이나 아니면은 지역, 학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누군가를 암시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 국회에서 일한 거 뭐 보좌관 오래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국회 내에서 이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국회 사무처 직원이 아니라면 국회에서 일했고 국회의원실에서 일했다고 보통 적는데 너무나 이제 자연스럽게 그 경력에 이제 특정 의원님의 성함을 넣었다는 부분 그리고 자기소개서에도 예를 들어서 뭐 8년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라고 뭐 오늘 발언하실 때는 그렇게 의원님 성함을 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분이 이제 수원에서 워낙 큰 정치인이셨고 그게 굉장히 큰 어떤 이득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렇게 너무 노골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고 계셨을 테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채용에 대한 부분 그 채용 절차에 있어서 블라인드 채용에 있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훼손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후보자 2명이었는데 1명이 이제 면접을 아예 보지 않았다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이외에 본 의원이 의혹 제기한 뭐 이미 합격 발표가 나기 전에 이제 수원으로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더라 뭐 그거야 뭐 소문이겠지만 그럼 이런 의혹이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어떤 제안을 하실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냥 그 부분은 후보자로서는 절차를 다 따랐기 때문에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거는 혹시 받아들일 용의는 있으십니까? 재공고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정상적으로 진행해 왔고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떤 절차가 나올 수는 모르겠지만 네. 뭐 받아들이기 좀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이제 그 하시고 싶은 이제 임용되시고 나면 후보자께서는 하고 싶은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서슴없이 다 답변을 하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그 도시재단에 해야 될 일들, 즉 이제 협치 기구다, 거버넌스 역할을 하면서 지속 가능한 수원 만들기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그 이제 도시재단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신 거라고 저는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예산이란 말이에요. 하고 싶은 거는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런데 이제 뭐 평가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했었던 것 같아요. 도시재단에서 평가를 하는데 이제 2023년도에 그 공공기관 혁신 성과 제출 자료에서 출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과중하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수익 사업을 창출해내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그 출연금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대안을 좀 마련해 보자 뭐 이런 것들이 그 개선 그 사항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은 도시재단에서는 또 어떤 그 노력이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무작정 사업을 하고 싶어서 많이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필요해서 물론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특별하게 뭐 이제 예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좀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본 의원은 좀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조금 네.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은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예산을 후보자가 되면서 꼼꼼하게 자료 요청해서 제가 봤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은 국토비 확보 그리고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되는 것들이 저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시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제
필요 없는 사업은 없겠죠. 하지만은 무조건 이제 받아오는 것도 중요한 것은 또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우리 이제 후보자께서는 결정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그 국도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제 그 시 예산도 낮추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도시재단에서도 예산을 자유롭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같이 고민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그 총액임금제라고 혹시 네. 들어오셨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총액임금제가 장단점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은 계속 늘어난다고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 이제 지적도 하고 개선을 해보라 하니 본 의원은 좀 그 인사 문제긴 하지만 총액임금제에 대해서도 잠깐 고민을 해봤거든요. 혹시 후보자께서는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요? 전체 계약직이 좀 많은 성격상 그렇습니다. 사업이 단기 사업, 대행 사업이다 보니까 단기 사업들, 중기 사업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있을 때는 인건비가 많이 책정이 되고 또 없을 때는 적게 책정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아질 때는 이 총액 임금제 안에서 저희가 활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단 출연금 사업도 고유 산업들이 좀 많이 확보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행 사업보다는 고유 산업을 좀 넓히는 것이 안정적인 예산 활용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공모 사업들 통해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인건비를 좀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수원 도시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이제 그 도시재단이 만들어졌고 그 취지에 맞게 알뜰살뜰하게 우리 후보자께서 임용되시면은 운영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고 잘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도시재단에서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조직 문화 뭐 개선점 아니면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 조직 문화를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 취임하자마자 하위직서부터 1대1 면담을 통해서 전체적인 문화를 좀 파악하려고 합니다. 박사 과정 논문이 어쨌거나 그 인사나 뭐 노무조직이라고 하시니까 그럼 조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문화 부분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조직 문화에 대해서 논문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직 내에서 상급자에게 권력자에게 줄을 서서 조직에서 발탁되거나 하기 위해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자기 혼자 독점하고 상대방을 네거티브 음해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직 정치 지각이라고 하고 조직 시민 행동은 주변 자기 동료들과 함께 협동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올바른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조직 시민의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것들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제 논문이었고요. 제가 논문에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 공직에 계신 분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아보니 적은 회사 뭐 30인 이하, 50인 이하의 중소규모에 일하시는 분들의 내용들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 좀 뭐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공직에 계신 분들 설문 내용은 조직 정치 지각이 높을 줄 알았더니 조직 시민 행동이 낮게 나왔던 걸 보면서 이 부분은 정보의 왜곡이 아닐까 생각도 해봤지만 내용상 봤을 때 대부분 제가 좀 요청을 했던 게 7급 이하인 분들에게 요청을 했었거든요. 설문. 그런 부분에서 평가들이 조금 생각과 좀 다른 내용들이 좀 있어 왔지만 이거는 바로 그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신뢰라는 것을 통해서 조직 시민 행동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이 저의 논문의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수직적인 형태의 그리고 정보가 차단된 형태보다는 수평적이고 정보가 모두 공유되고 나서 좀 더 이렇게 그 하위 직급이어도 그 고위직과 같이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사장이 되시면은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하위 직급들하고도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럼 맞습니다. 직접 소통 말고 제도적인 방안으로 그거를 하시려는 뭐 연구를 하셨다고 하니까 여기에 심을 만한 제도적인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인사 채용 관련된 제가 논문은 아니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평가에서 이런 것들은 조직 정치 지각이나 조직 시민 행동은 어떤 보상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상이라는 건 승진과 여러 가지
대부분 이제 직장 조직 내에서는 승진이겠죠. 감염 평가제 제가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거는 제가 전체적으로 조직 문화를 좀 파악한 후에 감염 평가제를 도입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그때 좀 판단해 볼 생각입니다. 도시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떤 문제점은 그 조직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가장 큰 문제는 도시재단의 조직보다는 인적 자원보다는 외부적인 요건, 그러니까 우리가 사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이런 도시재단의 정체성, 이게 가장 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혁신해야 될 첫 번째 쪽이 경제본부라고 생각을 했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지금 전문적인 부분은 어쨌거나 보좌관을 하시면서 경험한 부분 이외에 그러면은 뭐 석사, 박사, 학위 논문 연구를 하신 부분 그 이외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지금 도시재단에 가장 필요한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나 조직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근데 먼저 우선적인 건 경제본부를 통해서 사업 성과를 내는 것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직 문화도 당연히 바꿔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아까 1대1 말고 또 어떤 식으로 또 독려를 하실 예정이에요? 또 조직 문화 관련돼서는 제가 뭐 지금 뭐 어떤 답을 내놓으라고 말씀을 네, 하시면 아까 저도 1대1 이제 네, 직원 일- 하위 네, 직원부터 네, 이제 네. 1대1 면접을 하자. 1대1 면접은 아니고 이제 같이 면담을 해가지고 이제 네. 뭐 파악을 하고 이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후에도 이제 어떤 식으로 하실지는 이제 아직 구체적이거나 가장 뭐 제가 얘기는 직원들과 신뢰를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자본을 쌓을 수 있는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길은 스킨십과 대화일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많이 해 나가야 되는 게 이사장의 역할, 초기 이사장의 역할 아닐까 싶습니다. 좀 경력이랑 좀 전문 지식이 부족을 하다 보니까 이제 면담을 통해서 어떤 직원이 이제 어떤 업무를 하고 이제 이런 업무를 하는지 이제 그때 이제 파악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 대표는 이미 좀 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도시재단의 이제 경험을 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제 이사직에 있어야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제 그 직원들의 이제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대표직에 이제 이전에 가졌던 역량을 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내는 거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사장 후보자의 그런 경험에 대해서 좀 이제 얼마나 걸릴지 혹시 예상되는 기간이 있을까요? 관련된 유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단체들과 다 친교를 맺고 다 업무를 파악하는 걸 6개월로 제가 직무수행 계획서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직무주행 계획서를 보니까 지금 경영 마침에 시민 중심의 경험을 좀 이제 집중적으로 쓰신 것 같아요. 본인이 쓰신 거예요. 어떤 경험이? 직무수행 계획서에 지금 경영 방침의 시민 중심의 경험 여기 쓰신 것 같은데 지금 자료에 보면 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재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 하려면 이분들의 대표 사업과 체감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저희 이사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 중심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지금 현재 거버넌스가 제가 알기로는 2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 내에. 근데 이것들을 좀 더 넓혀서 폭을 넓혀서 거버넌스 시민 참여를 높이는 다는 의미로 시민 중심 경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이제 그런 식으로만 쓰신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저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원해가지고 시와 시민단체, 시민을 연결하는 그런 거버넌스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 현재 있는 거를 좀 대폭하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좀 늘리겠다라는 게 저의 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원도시재단이 사실 시에서 주는 수탁 사업을 좀 무분별하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좀 비판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후보자님 이전의 일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로 좀 인해 재단의 좀 본래 설립 목적과 좀 조직 정체성이 좀 상실했다는 좀 지적이 있는데 혹시 후보자님께서는 경영 혁신 구조 개혁을 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을 좀 인식하고 계시나요?
재단의 설립 목적이 지속 가능 도시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속 가능 도시를 가는 지금 유엔이 정한 거는 17대 목표가 주요 의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축약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현재 도시재단에서 하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뭐 문어발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고 백화점식 경영이라는 말도 쓸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 그 부분들을 좀 극복해 나간다고 해서 어느 한 분야만 우리가 진행하는 거는 좀 도시재단의 성격과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고민해 나가면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재단과 시에서 하는 일이 좀 중복성을 띠고 있다라는 사실 문제점은 이전부터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께서 좀 알고 계시나요? 시민을 상대하는 조종자 역할이 필요할 때 재단에서 그 업무들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뭐 하청업체 뭐 이런 거는 전 비슷한 사업인데 이게 도시재단에서 하는 건지 시에서 하는 건지 이거는 사실 본의원한테 물어봐도 사실 본의원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직무수행 계획서에 쓰진 않았지만 도시재단이라고 하는 명칭에 명확하지 않아서 시민들이 다가가기에 체감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전의 이름은 지속가능 도시재단인데 지속가능이라는 자체도 일반 시민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 제가 중장기 발전 계획 안에는 우리 도시재단의 명칭 변경까지도 좀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단의 이제 특출난 사업이 있잖아요. 이제 시민들이 이제 도시재단 하면 이런 사업을 주로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우리 후보자님께서 이제 이사장직을 수행하게 되시면 꼭 그런 사업을 만들어서 이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도시재단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이제 그 진행을 하거든요. 그럼 뭐 3명이 모이거나 5명이 모이면 일정 금액을 네. 주고 해서 공동체 활성화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대다수의 그 공동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인건비로 많이 돈이 나간다던가 아니면은 뭐 대표적으로 본 의원이 지적했던 거는 그 네일 아트를 하는데 50만 원을 사용하신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 부서에다가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를 했지만 도시재단에서 신청을 받고 지정을 하고 사업을 도와주고 그 결과 보고서를 받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의견을 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됐던 것 같거든요. 그럼 이런 디테일한 사업 부분에 있어서 이제 후보자께서는 그럼 마을 만들기 사업을 어떻게 좀 개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인건비 기준을 30%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 이상이 네.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거를 원칙으로 삼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원칙을 철저히 지켜지도록 하겠고요. 마을 만들기 사업들이 마을 공동체 사업이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을 공동체 사업들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마을 만들기 공모했던 분들이 마을에 꾸준한 관심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네트워크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마을 만들기 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그 초반에 의도와는 다르게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제도의 허점을 파악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제도 개선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또 설명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대표 상권 육성,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체계 고도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은 그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는 뭐 특별한 의견이 있으실까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 가장 중요한 상권 활성화의 핵심은 일단 우리 지금 민생 경제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자생력을 갖추는 게 뿌리를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을 이분들이 경영이나 여러 가지 또 시대의 흐름을 좀 못 따라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랫동안 자영업을 해오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권 활성화 센터에서 상인 대학을 운영을 해서 골목형 상점가가 구성이 되면 그분들 상인 대학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또 관리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지금 현재 재단의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데
제가 본 건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 데이터량이. 그리고 정량적 분석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인계동은 당연히 카드 매출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상권에 대한 분석들을 저희가 좀 정성적인 분석도 좀 가미를 상권 활성화 센터에서 앞으로 해서 신규 창업자들 그리고 기존의 영업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이 자료를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본 의원이 한 가지 이제 기후일 수도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주로 사시는 곳도 그렇고 활동하신 영역이 주로 동수원 영역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서수원권이 어떤 수원시의 미래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어떤 그런 서수원에 대한 보다 많은 공부라든지 관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원 시민들이 고르게 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서수원 쪽 그리고 또한 도시재단이 있는 곳이 서수원이고 그리고 앞으로 많은 단체들 그리고 관계자들 시민들 만나면서 전체적인 수원의 도시재단의 역할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내용들 제가 깊이 새기고 앞으로 도시재단 이사장으로서 업무를 해나가는데 많은 참고와 방향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임용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에 거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